자, 이번 사자성어 풍전등화이네요. 바람 앞의 등불이라는 뜻으로 상황이 오래 견디지 못하고 매우 위급한 형태에 놓여 있음. 매우 위태위태하다라는 뜻이죠. 풍전등화. 바람 풍자이네요. 바람 풍자는 여러분들 잘 알고 있겠죠. 태풍이 불면 바람이 아주 셉니다. 태풍할 때 이 풍자가 바람 풍자. 또 선풍기 할 때 이 풍자도 바람 풍자고요. 그 다음에 혹시 소풍이라는 표현, 소풍 알아요? 소풍? 지금은 현장 체험 학습이라고 하지만 소풍을 쌤이 어릴 때는 갔었는데 이 풍자가 바람 풍자예요. 소자는 다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람 속에서 다니는 게 바로 소풍이에요. 평소에 학교 안에 교실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이제 밖으로 나가서 바람 속에서 다니는 게 바로 소풍입니다. 그래서 풍자는 바람 풍자이고요. 앞전자는 잘 알겠죠. 우리 축구할 때 전반전, 후반전 할 때 그 전반 할 때 전자가 앞전자죠. 그 다음에 등등인데요. 등을 가리키는 말. 바닷가에 있는 등이 뭐예요? 등대. 할 때 이 등자가 등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형광등. 사람의 신체에 있는 등이 아니죠. 불빛입니다. 그 다음에 신호등. 할 때 이 등자들이 다 등이고요. 그 다음에 불화자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등화 이렇게 합쳐서 그냥 그 불빛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바람 앞에 있는 불빛이다. 등불이다. 이렇게 등불이죠. 바람 앞에 있는 등불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의 운명이 풍전등화에 놓였습니다 하면 그의 운명이 매우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이렇게 바람 앞에 있는 등불은 바람이 불면 금방 꺼져버립니다. 그래서 위태로운 상황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다음 어부지리는 두 사람이 맞붙어 싸우는 바람에 엉뚱한 제3자, 즉 다른 사람이 덕을 본다는 뜻이에요. 어부지리는 원래 그 기원이 도요새랑 조개의 이야기에서 시작하는데요. 도요새라는 새가 있어요. 도요새와 조개. 이 도요새와 조개가 서로 싸웁니다. 도요새가 조개를 집어먹으려고 하고, 그리고 조개는 그 먹으려고 하는 도요새의 부리를 꽉 이렇게 조개가 다물어서 그래서 서로 싸웁니다. 그래서 서로 싸우고 있는데 근처에 있던 어부가 그 도요새와 조개가 싸우는 것을 보고 가서 두 가지 달을 잡게 되고, 그래서 어부가 도요새와 조개의 싸움에서 엉뚱하게 이제 덕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부지리라는 표현은 제3자, 다른 사람이 엉뚱하게 덕을 보는 것을 어부지리라고 표현합니다. 예를 들면 달리기 경주를 할 때 2등으로 가는 선수와 1등으로 가는 선수가 뒤엉켜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3등으로 가는 선수가 이제 1등이 되겠죠. 그래서 그 3등으로 가는 선수가 어부지리로 1등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사용을 할 수 있고요. 고기 잡을 자, 이 고기 잡을 어는 물고기 어자랑 조금 다르죠. 물고기 어자는 여기 맨 왼쪽에 그냥 물을 가리키는 이거 점 3개 얘가 없고 그냥 오른쪽에 얘들만 있는 게 물고기 어자인데요. 앞에 물수변 혹은 삼수변이 붙어서 고기 잡을 어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어부 합쳤죠. 어부. 물고기 잡는 사람이 어부죠. 그 다음에 물고기가 많이 있는 장소가 어디예요? 어장 할 때도 이 고기 잡을 어자를 쓰고요. 그 다음에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를 우리가 어촌이라고 하죠. 농촌, 어촌 할 때 그 이 어자가 고기 잡을 어자이고요. 그 다음에 지아비 부인데요. 사실은 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사람. 그래서 물고기 잡는 사람에서 어부고요. 그 다음에 갈치자는 지금까지 여러 번 나왔었는데 뭐뭐의를 가리키는 말이
갈지자이고요. 그 다음에 이로울리. 자, 이롭다 하는 거 뭔가 좋은 거죠. 승리. 이겨서 이로운 거. 그 다음에 이익. 이롭게 도움이 되는 게 이익. 그 다음에 뭔가를 이용한다 할 때 이용. 이자가 이로울 이자예요. 그래서 어부가 이익을 본다 라는 의미에서 어부지리입니다. 그 다음에 결초보은이네요. 결초보은. 죽은 뒤에라도 은혜를 잊지 않고 갚음을 이루는 말. 자, 결초, 맺을 결 풀초이네요. 풀을 서로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을 서로 묶습니다. 풀을 서로 묶어서 은혜를 갚는 거예요. 풀을 묶어서 어떻게 은혜를 갚을까요? 자, 하나씩 조금 풀어서 보면 맺을 결자는 몇 번 나왔었죠. 결혼할 때 혼인관계를 맺는 게 결혼. 연결할 때 서로 연결. 그 다음에 결합할 때 이럴 때 맺을 결자를 쓰고요. 그 다음에 풀초자. 초원. 풀이 있는 곳이죠. 초원. 혹은 풀을 깎는 거. 벌초. 그 다음에 난초. 풀초자에 뭐 이럴 때 풀초자를 쓰고요. 갚을보입니다. 자, 보답하는 거죠. 보답. 뭔가를 갚아주는 겁니다. 조금 안 좋은 걸 갚는 걸 뭐라고 해요? 보복. 보복이라고 하죠. 네. 보자가 갚을보자이고요. 은혜의 은자. 신의 은총이라는 말 들어봤나요? 신의 은총 할 때 은혜. 그 다음에 아주 은혜를 많이 입은 선생님을 은사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나의 초등학교 시절 은사님 하면 그 당시에 내가 이제 은혜를 많이 입었던 선생님을 가리키는 말이고요. 자, 은혜의 은자예요. 자, 풀 서로 묶어가지고 은혜를 갚는다라는 말이 결초보은인데요. 사실 이것은 옛날 중국의 한 이야기에서 비롯하는 사자성어입니다. 위무자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이제 요 사람의 아들이 이름이 위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위무자는 첩이 있었어요. 첩이 있었는데요. 첩이라고 하면 지금은 우리 시대에는 사실 뭐 조금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결혼한 이후에 그 아내 말고 다른 여성, 그러니까 그 결혼하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여자친구를 가리키는 말, 이게 첩이거든요. 그래서 이 첩이 있었고 위무자가 있었고 그의 아들 위과가 있었는데 위무자가 이제 죽게 됩니다. 죽으면서 유언을 남기는데 이제 위과가 그 유언을 듣고 있었죠. 그런데 이 첩은 보통 이제 남편이 죽으면 같이 순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산 상태에서 그대로 묻히는 거죠, 이제. 그런데 위무자가 처음에는 이제 위과에게 내가 죽으면 이 첩을 다른 곳에 시집을 보내라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죽기 직전에는 다시 위과에게 내가 죽으면 첩을 나랑 같이 순장을 시켜라. 다시 말하면 이제 죽진 않았지만 이제 같이 묻어달라 이렇게 얘기해서 그러면 첩은 죽는 거죠, 결국에는. 근데 위과가 그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 유언 중에서 무엇을 따르냐 하면 첩을 살려주고 이제 같이 이제 순장을 하지 않고 다른 곳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그 이제 결정을 따르거든요. 그래서 첩은 나중에 다른 곳에 시집을 가게 됩니다. 시집을 가죠. 그래서 죽을 뻔한 위기에서 이제 살아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위과 이 아들이 다른 나라와의 전투에서 적장을 막 따라갔어요. 적장 이름이 두회라는 적장이었는데요. 적장을 막 따라가다가 적장이 이제 따라가면 적장이 빠르니까 따라가서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잡게 되냐 하면 적장이 이제 무덤 위에 지나가면서 풀에 걸려서 넘어지게 됩니다. 무덤 위에 풀에 걸려서 넘어지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적장을 잡게 됩니다. 그럼 이 무덤 위에 풀을 누가 묶어놨느냐 하면 그날 밤에 위과의 꿈에 어떤 사람이 한 명 나타났어요.
사람이 한 명 나타나서 그 풀을 묶어 놓은 것은 내가 한 행동이다 라고 알려주게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 첩의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이 첩의 아버지가 내 딸을 살려줬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고마움을 보답하기 위해서 그 풀을 묶어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위과가 그 적장을 잡게 되죠. 그래서 이 스토리에서 기반해서 결초보은이라는 사자성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물심양면. 물심양면은 그대로 물질적인 면 물이고요. 마음, 정신적인 면 심인데요. 물질적인 면과 정신적인 면 두 면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물건 할 때 물자, 사물 할 때도 물자. 그 다음 마음 심자는 잘 알 거고, 오타가 있네요. 도가 아니고 두죠. 양면 할 때 두 가지의 면, 이를 가리키는 말이. 양쪽 할 때도. 그 다음에 낫면, 낫은 얼굴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얼굴. 그래서 얼굴면 혹은 뭐 모습이라는 뜻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그러면 물건과 마음 둘 다라는 뜻이에요. 물건과 마음 둘 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나의 친구가 어떤 행동을 한다고 했을 때 그 행동을 내가 지지하고 싶은 거죠. 그럼 그 행동을 하기 위해서 돈이 든다 그러면 내가 물질적으로도, 즉 돈으로도 도와주고요. 또 정신적으로도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물심양면 도와준다고 하면 물질적인 면 그리고 정신적인 면 둘 다 내가 그 사람을 지지하게 되는 것을 물심양면으로 지지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